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11.3도, 경북은 7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에서 9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 경북은 11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 대구와 경북 내륙이 20에서 50mm, 경북 남부 동해안은 30에서 7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기상대는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고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가 경산 캠퍼스 앞에 있는 문천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가 안 돼 진척이 없었는데 이번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지난 1959년에 만들어진 문천지는 전체 넓이 130헥타르, 저수량 25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저수지입니다. 문천지는 당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농어촌 공사가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수질이 악화돼 사실상 죽은 호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폐수 유입으로 수질이 5등급으로 떨어졌고 녹조도 심합니다. 수면 사용권을 가진 대구대학교는 문천지 수질 개선을 위해 2005년 문천지개발위원회를 만들었고 자체 예산 10억 원을 들여 오염원 차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학교 옆에 이런 거대한 저수지 공간을 친수 공간으로서 활용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 모두의 굉장히 큰 꿈이기도 하고 이런 공간을 갖다가 방치해 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자연을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 그런 셈이다. 그동안은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에 농어촌 공사가 국비 54억 원을 확보해 물꼬가 트였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매칭으로 사업비를 추가해 전체 100억 원 정도가 수질 개선에 투입돼 하수 처리장과 인공습지 등이 들어섭니다. 시민단체들도 수질 복원 모델로 만들기 위해 협의체를 꾸리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담수되어 있는 수질도 살리고 그리고 유입되는 오염원들도 좀 차단한다면 충분히 수질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대는 앞으로 수변 개발까지 된다면 지하철 1호선 대구대 연장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입주,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한 지방 두 가족이다 보니 수도요금과 학군 문제, 쓰레기 처리 등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과 예천의 경계마을입니다. 전체 50여 가구 가운데 3가구는 안동, 나머지는 예천입니다. 안동과 예천의 경계선에 있는 가정집입니다. 경계선은 이 집의 안방으로 지나갑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오른쪽은 예천이고 왼쪽은 안동입니다. 예천 땅이 한 반이고요. 안동 땅이 반이래요. 저는 이제 예천 땅에도 자고 안동 땅에도 자고 이렇지 뭐. 이 마을에 있는 600년 된 버드나무입니다. 천연기념물급의 귀중한 나무가 경계 지역에 있다 보니 어느 쪽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경계 지역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라 이게. 그래서 지금 와서 저 나무가 워낙 좋은 나무인데 저 보존하라를 지금 해줘야 될 것 같다. 난 그 얘기래 저게. 또 다른 경계 지역 안동 구단마을을 마주보고 있는 이 마을은 안동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요금은 예천으로 냅니다. 지난달 99톤의 물을 쓴 이 식당의 수도 요금은 8만 7천여 원인데 같은 조건의 안동 지역 요금은 9만 8천여 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같은 동시에 안동물이 같이 들어와서 계란기를 박하고 했는데 어느 날 예천하고 안동은 틀리다면서 계란기 보러 오는 사람이 틀리게 왔더라고요. 지금은 경계마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머지않아 도청 신도시에서 나타날 상황들입니다. 쓰레기는 안동차와 예천차가 각기 수거하고 쓰레기 봉투도 따로 사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한 도시 안에서 쓰레기 봉투가 다르고 가격도 다른 불편도 예상됩니다. 서둘러 이런 불편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안동과 예천이 소중하게 가꾸어야 할 도청 신도시는 지금 600년 된 이 마을의 버드나무처럼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호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경상북도가 가금류 사육농가 등에 대한 방역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 방역을 당부하고 상시 예찰 검사도 강화했습니다. 또 재래시장에 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한 검사를 통해 질병 조기 검색에 신경 쓰고 야생조류에 대한 항원 검사와 철새 도래지에 대한 임상 관찰, 상시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 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시도민 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대구 백화점앞 광장에서 관계자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민들을 상대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서명도 받을 예정입니다. 시도민 추진위는 앞으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뒤 대구시와 환경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대구 시내버스의 배차 간격 준수 여부 등 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5개 조 10명의 점검반을 꾸려 오는 8일부터 6월 말까지 주요 정류장과 회차지 등에서 배차 간격을 점검하고 민원이 있는 노선은 시내버스를 타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류장에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와 제 위치에 서지 않아 정류장 혼잡을 유발하는 행위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대구시는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인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도 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건축사회 제17대 회장에 유흥재 씨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유 회장은 대구시 건축사회 이사와 감사, 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과 정책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신임 유 회장은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협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4, 5월에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4, 5월에 평균 21.3%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전체 발생 건수 221건 가운데 28%인 62건이 4, 5월에 발생했습니다. 방재청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운행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해 가스와 전기안전시설을 개선합니다. 먼저 안전에 취약한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세대 6,600가구에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합니다. LP가스 시설 노후화로 발생하는 가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21억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마녀 가구의 LP가스 호스 금속 배관도 교체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35곳에 소형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에너지 소외계층 91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누전 차단기와 전선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함께 이달부터 시작한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행 첫날부터 100건가량의 예약이 접수됐고 이후에도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콜센터에 신청 전화가 줄을 이어 수거팀을 한 팀 더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무상 반문 수거가 가능한 대형 폐가전제품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과 TV,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으로 가로, 세로 중 하나라도 1m 이상이면 됩니다. 신청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콜센터 1599-0903번이나 인터넷으로 하면 되고 예약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맞춤형 농업기계화 사업에 309억 원을 씁니다. 경상북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최고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은 국고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에 15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45억 원을 들여 친환경 과수 생산을 위해 승용 예초기와 과수 전용 방제기 등 540여 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도내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 10곳을 확충하기 위해 97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비가 내리겠습니다. 봄비치고 양이 꽤 많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내일 아침까지 20에서 50mm가량의 강수량을 보이겠고 이 포항과 경주 등 남부 동해안으로는 최고 7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 기온이 떨어지며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오늘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때늦은 폭설이 쏟아지겠는데요. 또 해상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8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 북부 지역 10도 안팎에 머물며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5m까지 오후에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내일 낮부터는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